이건 제가 하는 수술 중에 조금 특이했거나 뭐 자주 하지 않는 뭐 이런 수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56세 여자 환자시고요. 이분은 이제 4일 전에 넘어지고 아프셨다고 하는데 뭐 그 전부터 어깨는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고, 근데 ROM은 또 괜찮게 나오시고 뭐 통증도 뭐 좀 안 좋은 건 있어도 뭐 많이 아프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엑스레이 보면 이제 여기 사이가 서브아크로미얼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 여기 좀 스퍼도 있고, 뼈도 약간 훅 타입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힘줄이 뭐 끊어졌거나 아니면 좀 많이 찢어지기 굉장히 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스퍼도 많이 자라 있고요. 힘줄이 좀 상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MRI를 찍었고요. MRI 상으로는 이쪽 코로나를 위해서 커프가 여기 끝에 GT 쪽에서 거의 뒤쪽으로 많이 밀려나 있고, 서브아크로미얼 스페이스도 거의 이제 위에 뼈랑 닿을 듯 말등할 정도로 굉장히 좀 오래된 매시브 커프 테어였고요. 여기서 좀 더 진행되면은 커프 아스로패시라고 해서 이제 여기 카틸리지랑 이런 것까지 다 상하게 돼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리버스 토탈 아스로플라스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카틸리지는 괜찮고 이제 커프만 없고 위로 자꾸 휴머럴 헤드가 위로 자꾸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MR만 봐서는 커프를 다시 꼬매기는 힘들 것 같고, 또 나이가 너무 젊으시고 그래서 수술은 위에 슈페리어 캡슐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캡슐을 좀 살려주는 수술을 했고요. 이번 수술할 때 사진은 안에 이 바이셉스 텐더는 뭐 조금 프레잉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바이셉스도 좀 살려서 캡슐을 좀 만들어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리해주고 위에 스퍼 확인해서 제거하고요. 이제 커프는 이쪽까지 쭉 밀려 있어서 거의 당겨올 수 없는 상태까지 좀 심하게 밀려 있고요. 여기 GT 쪽에 지금 앵커를 받고 있는데, 이 앵커는 이 안테리어 쪽에 있는 바이셉스 텐던을 약간 GT 쪽으로 조금 그 루트를 뒤쪽으로 좀 당겨서 리루팅을 위해서 좀 GT 쪽에 하나 받고, 거기다가 이 바이셉스 텐던을 약간 원래 지나가는 길에서 약간 포스테어 쪽으로 좀 당겨서 캡슐 역할을 할 수 있게, 요 휴머럴 헤드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좀 위에서 막아줄 수 있는 형태로 리루팅을 했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는 이제 다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이 알로 텐던입니다. 알로 텐던을 이용해서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덮어줬는데, 이 사진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잘 구별은 안 가실 거고요. 포스트오피 MRI를 보겠습니다. 이쪽에 이게 지금 알로 텐던입니다. 알로 텐던이라 여기다 앵커를 받고 알로 텐던을 여기서부터 쭉 위에다가 붙여주고, 이쪽으로 앵커를 또 박아서 텐션밴 슈처 브릿지 테크닉으로 텐던을 이렇게 캡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슈퍼리어 캡슐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고요. 텐던을 이제 꼬맨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운동이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얘가 이 사이로 자꾸 위로 딸려 올라가는 거를 위해서 막아주기 때문에 나중에 커프 아스로패시가 생기는 걸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됐고요. 환자분도 수술하고 나서 원래 좀
ROM은 잘 나오셨던 분이라서 이 수술하면 한 2달 정도 저는 브레이스 차고 ROM을 안 시키는데 그 이후에도 뭐 물리치료 조금 하고 지금은 통증 많이 좋아진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직은 뭐 수술한 지 많이 오래되진 않으셔서 좀 더 경과를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GT 밑에까지 많이 내려오는 네, 이게 텐돈이 많이 길어가지고 이거 사실 좀 잘라낸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저도 아니, 저 생각에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 보통 원래 이제 캡슐도 뭐 여기까지 GT 쪽까지만 붙어 예. 있으니까요. 여기는 사실 뭐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얘가 요만큼 굉장히 길더라고요. 길어서 좀 잘라냈는데 그래도 뭐 여기 사실 이 밑에 부분은 크게 뭐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바이셉스는 약간 뭐냐면은 예, 바이셉스는 원래 이제 앞에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걔를 뒤쪽으로 좀 예, 옮기는 거네. 뒤쪽으로 좀 여기 약간 릴리즈해서 뒤쪽으로 좀 당겨서 그러면 이제 글루브 안에 있는 글루브에서 좀 떼서 이 글루브를 다시 좀 살짝 파내고요. 글루브를 기존 예, 글루브는 두고 예. 뒤쪽에다 글루브를 새로 좀 예, 살짝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글루브 쪽에다가 이제 앵커로 꿰매주고요. 그러면 그 글루브를 뒤쪽으로 좀 당겨서 만들어서 네. 그 텐던을 아까 추체해가지고 그냥 고정을 네, 시켜버리면 그냥 고정을 바이셉스는 그냥 고정을 하고 네. 그 위에 이제 요 알로 텐돈도 위에다가 그냥 덮은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야 덮는 위치가 네. 바이셉트 뒤쪽만 덮는 겁니까? 그 앞쪽은 비워놓는 겁니까? 바이셉스까지 그냥 위로 해서 한꺼번에 덮었습니다. 아 바이셉트는 그 리루팅을 먼저 하고 네, 리루팅하고 그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덮은 그러니까 형식. 바이셉스도 두고 그 약간 앞쪽부터 뒤쪽까지 전체를 다 예, 덮어버리는 그냥 그 로테이터 커프 인터벌도 그냥 다 해서 덮어버리고. 예, 같이 그냥 덮었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는 다 충분히 되는가 보네. 예, 저희가 이제 쓰는 알로 텐도는 원체 커서 문제지 뭐 네. 크기가 굉장히 얘가 두껍고 예전에 쓰던 거는 굉장히 얇고 잘 찢어졌는데 네. 요새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두껍고 튼튼해서 이게 옛날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막 찢어지고 뭐 이럴 정도로 약했었는데 굉장히 두껍고 튼튼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저기 글래노이드 저기는 그 여러 방향으로 쭉 다 꾸며줘야겠네요. 글래노이드는 이제 보통 저기 앵커 2개 썼는데요. 네. 뭐 많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를 정도 꾸면 정도 됩니까? 보통 이제 이게 바이프세스를 살렸기 때문에 네. 바이프세스의 이제 안테리오 쪽하고 약간 포스테리오 쪽 해서 두고 이렇게 했고요. 더 많이 꾸며주면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앵커 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2개. 그러니까 바이셉스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텐션 밴드 와이어링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분 텐션 밴드는 뭐 이제 넘어지셔서 전형적인 파텔라 프랙처로 오셨고요. 여기 이제 슈페리어 풀 쪽이 부러져서 크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없고 그냥 프랙처만 있고 CT상으로는 이렇게 부러지고 옆으로 이렇게 부러졌어요. 약간 십자 형태로 부러지는 것 같고 이렇게 밑으로도 좀 가 있고 근데 관절면은 잘 맞아 있고요. 그래서 굳이 뭐 관절면이 많이 안 맞으면 아스로 해서 뭐 리덕션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었고 그냥 단순하게 텐션밴드 와이어링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이제 이렇게 보여져 있고요. 보통 이제 이분은 와이어 안 쓰고 파이버 와이어 실을 한번 써서 꾸며봤습니다. 테두리를요? 네, 파이버 와이어 이제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여기 최소한으로 좀 최소 절개하려고 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위아래로만 1cm 정도 쬐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뼈는 잘 맞아 있으니까 K 와이어 받고 이 구멍 통해서 파이버 와이어 넣고
이제 걸고 서브큐 쪽으로 이렇게 걸고 여기도 들어가서 위로 나와서 또 걸고 걸어서 이제 좀 혹시 몰라서 파이버 와이어 2개 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밑으로 걸어놔서 타일을 위쪽에다 만들어주고 이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는 여기 하나, 그다음에 이제 핀포인트. 저게 밴딩 시키는 게 그게 어디다 집어넣을 그게 좀 그렇겠네요. 이제 여기서 K와이어 부분요. 파이브 와이어야 네. 뭐냐면은 저쪽에 밑에다 걸어서 네, 뭐 이렇게 패칭하고 이렇게 하면 네. 될 것 같은데 저쪽에 K와이어 밴딩을 어떻게 시켜놔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나요? K와이어 밴딩이요. 예. 이게 이제 어차피 핀 포인트로 뚫려 있으니까 네. 여기서 휘고 이제 위에서 먼저 휘고요. 네. 짧게 자르고 밑으로 탁 당겨서 또 저는 여기다 휘어놓고 네. 이 휘어진 각도만큼 같이 여기를 휘어져가지고 딱 돌려보면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딱 뒤로 예, 들어가게. 이제 얘는 조금 다르게 위에 먼저 휘고 이제 짧게 자르고 네. 밑으로 축 당겨서 그럼 이제 밑에 부분 이제 똑같이 위도 하고 네. 밑에 부분을 이제 또 휘고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그 힘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힘은 좀 약하긴 한데 와이어는 안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파이버 와이어 2개 있고요. 뭔가 이게 좀 당기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좀 더 밑으로 왔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이렇게 휘어서 돌리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러려면 이제 좀 째서 해야 되고, 내가 보니까 그 생각이니까 이거 좀 네. 와이어 들어가는데 돌리려고 하면 좀 네, 실을 들어가야지 되는 거니까. 이걸 좀 잘 더 당겨서 좀 했으면은 뭐 다음번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심하지 않았던 분이라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냥 잘 붙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존스 프랙처인데요. 5번째 메타타자를 본 베이스 프랙처인데 이제 여기 이렇게 부러지셨고요. 환자분은 좀 빨리 낫고 확실히 낫기를 원하셔서 수술을 원하셔서 하셨고요. 이런 식으로 좀 관절면까지 좀 부러져 있긴 하고, 여기도 이제 텐션 밴드 와이어링을 했는데 이것도 실을 파이버 와이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는 건 다 똑같이 하고 핀 받고 나사하고 여기 사이에 파이버 와이어 이렇게 감아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실이 굉장히 튼튼해서 엣지본드는 사실 이렇게 좀 잘 끊어지는데 파이버 와이어는 거의 이렇게 제가 꼬매고 할 때 보면은 힘으로 뜯어지거나 뭐 기부 잡아서도 안 뜯어져서 와이어 있으면 약간 좀 그 와이어링 한 부분에 이리테이션 생기고 하는데 실로 하면 불을 좀 더 박아버리죠. 좀 방향이 약간 위로 좀 올라가서 좀 더 이렇게 가야지 힘을 더 잘 위로 받고 가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했는데 이거는 이 시즌도 저 밑에까지 안 넣으니까 포인트 만드는. 이건 밑에까지 됐고요. 그냥 이제 파이버 와이어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포인트로 하기에는 또 너무 가깝고 약간 왜 그러냐면은 발은 저 부위가 인시즌이 잡혀도 생각보다 운동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가 발 수술하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그 운동 인펙션이거든요. 네. 저 부위가 생각보다 잘 생겨요. 그러니까 텐던밴드도 저는 많이 하기는 했는데 요즘은 그냥 가능하면 적게 하려고 그냥 스프드 하나만 딱 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 텐던밴드 해야 될 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저희가 운드가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좀 포인트 인시전만 넣어서 네. 더 하면은 뭐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또 내가 보니까 저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보니까 포인트 인시전 넣어가지고 네. 하는 것도 한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운드 인펙션이 한번 생겨버리면은 저 엄청 고생스럽거든요. 저기 저 부위가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것도 와이어 안 쓰고 파이버 와이어 실 써도 나름 힘을 받는 것 같아서 괜찮은. 요즘은 그거 중에서 요즘 많이 실이 완전 기본 개념이 많이 바뀐 게 옛날에 그 텐던
테노라피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뭐냐면은 우리가 non-observable 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아킬레스 텐던도 다 네. non-observable 쓰지 않습니까? 지금 다 observable로 거의 바꿔버려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아마 우리 그게 꽉 차 있을 거예요. 내가 손에 텐던 넣쳐대면 그냥 나일론 쓰지 않습니까? 네. 나일론 쓰거나 뭐 나일론 써 사는데 지금은 나일론 안 쓰고 그냥 observable 있지 않습니까? observable 슈트 그냥 해버리고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아킬레스텐도 다시 리더트 된 사람 엣지 본다고 보면 나중에 남아있으면 그게 자꾸 뭔가 이리테이션도 뭐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observable 쪽으로 요즘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보니까요. 큰 문제는 없는가? 손가락 같은 경우는 특히 나일론 막 쓰고 나면 나중에 텐더는 붙었는데 네. 여기 이제 실이 만져지잖아요. 그 그 부분이에요. 너트가 만져져서 거기 자꾸 이리테이션 생기고 네. 나중에 이렇게 잘라서 뽕 빼는 경우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옵저버블인데 조금 약간 게 좀 찾아서 있으면 네. 그 손가락에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좀 가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한 번만 더 보면 이거는 뭐 그냥 말렙인 건데 텐디너스 말렙인 거고요. 이게 뭐 프랙처는 안 보이고 이렇게 손가락 말렙 뒷부분이 뒤로 오셨고요. 보통 이제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 보니 말렙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손가락은 이렇게 휘어 있는데 뽀는 또 멀쩡하셔서 그리고 원인이 이제 외상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는 이제 텐던을 뼈에 다시 심어주는 보통 저는 미니 앵커 써서 꼬매고요. 이제 좀 많이 과하게 좀 당겨서 이제 익스텐전이 좀 과하게 됐지만 이제 그래도 텐던에 그 텐션 좀 적게 주려고 이렇게 좀 과하게 좀 꺾어서 K-와이어 뽑고 피는 이제 보통 한 달 후에 뽑고요. 한 달 후부터 이제 ROM 마일드하게 조금씩 시작할 예정입니다. 요거 미니 쓴거 여러 번 해봤었습니까? 예, 뭐 텐던 미니 앵커 이게 저도 이제 이거 좀 몇 번 이벤트가 있었는데 미니 앵커가 이제 그 드릴링하고 망치로 이렇게 살짝 서서 넣어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들어가고 막 휘고 이런 경우가 뼈가 좀 약하고 이러면은 또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죠. 네. 그래도 이게 소프트 앵커라서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예전에 좀 있었는데 몇 번 좀 시행착오 겪고 나서는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핀 뽑고 ROM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다시 안 돌아가는가요, 그러면? 다행히 지금 수술하고 이제 이렇게 휘는 게 가장 가슴 그렇죠. 아프고 한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오히려 이제 이렇게 더 하이퍼 익스텐전 뽑고 나서? 네, 이제 뽑고 나서도 일단 유지는 되고 있고 네. 최대한 좀 천천히 환자분도 이게 굽은 게 너무 보기 싫은 것 때문에 하신 거라 네. ROM은 뭐 최소한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게 항상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텐디노스 말렛이 항상 골치 아프잖아요. 네, 왜 상처가 그렇죠. 항상 상처가 저게 경과는 좋습니다. 경과는 대부분 나오는데 6주, 8주 지나면서 앵커 부위가 꼭 여기가 실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 너트 부위가 항상 이게 피부 바로 밑에 너트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너트를 때마다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옛날에는 그 텐디너스 말로 이거는 그냥 뭐 수술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왜냐 해봤자 꼬맬 데도 없고 그 텐던 해봤자 뭐 워낙 얇으니까 꼬맬 상황도 없고 했는데 요즘은 미니 그거 2mm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하니까 고정이 되고 하니까 일단은 꼬매지고 예, 김 선생님 말씀하니까 너트가 항상 좀 문제가 돼서 예, 이제 꼬매는 걸 뭐 별건 아닌데 너트를 밑으로 가게끔 관절 쪽 밑으로 가게끔 좀 너트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좀 조금 덜한 것 같게 느낌상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두세 사람 했는데 이번에 한 사람은 보니까 딱 연도 나오더라고요. 딱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약간 예. 괜찮아요. 이게 유지가 결국은 잘 되고 조금 있어요. 이제 늘어났잖아요. 살짝 뭐 보니말렛도 그렇지만 살짝은 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살짝 했는데 전혀 별로 큰 문제라 하루이면 좀 어차피 안 나오 좀덜 나오니까 예. 덜 나오고 이제 앵커 그게 미니 앵커 나오고 나서는 저거 텐트에서 말렛도 할 만하다. 지금은 좀 할만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뭐 그냥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미니 앵커 그것 때문에 또 할 만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